자랑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SNS와 인스턴트 메시징의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성취와 소유물을 쉽게 과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랑이 동등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자랑은 다른 것들보다 청중에게 훨씬 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 인상이 형성되는 순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후 모든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축하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왜 내가 소외되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직장인은 승진 소식을 동료들에게 알렸다가 직장 내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런 반응이 돌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무리 자랑하고 싶더라도 자제해야 할 5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와 평판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재산과 금전적 성공. 재산과 금전적 성공에 대한 자랑은 가장 빠르게 반감을 사는 유형의 자랑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금전적 성공을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청중으로부터 따뜻함과 신뢰성 점수가 평균 37%더 낮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러한 부정적 인상이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청중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5세 금융업 종사자 김태우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보너스를 많이 받은 해에 친구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죠. 그 순간에는 다들 축하해주는 것 같았는데 이후로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몇몇 친구들은 갑자기 바빠져서 약속에 나오지 않았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죠. 나중에 가까운 친구가 솔직히 말해주더군요. 내가 돈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다들 불편해했어.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단순히 기쁜 마음의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시로 들렸던 거죠. 재산에 대한 자랑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상대적 박탈감 유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재정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노력 vs 운. 금전적 성공은 종종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운, 특권, 시장 상황 등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성취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치관 충돌. 물질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 성공을 공유해야 한다면 직접적인 금액 언급을 피하고 감사함과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좋았어요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애와 결혼 생활.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과도한 자랑은 종종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UCLA의 관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파트너나 결혼 생활을 지나치게 이상화하여 자주 게시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정할 확률이 42%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게시물을 접하는 사람들의 68%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29세 직장인 이지연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 SNS에 자주 올렸어요. 매주 받는 꽃다발, 서프라이즈 선물, 로맨틱한 데이트, 모든 것을 공유했죠.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주더군요. 내 게시물을 볼 때마다 내 관계가 형편없게 느껴져. 사실 많은 친구들이 너의 피드를 언팔로우했어.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저 행복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시로 느껴졌던 거죠. 연애와 결혼 생활 자랑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현실적 기대 조성. 모든 관계는 기복이 있지만 좋은 순간만 공유하면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비교와 열등감. 연애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의문. 관계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은 종종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파트너와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고 싶다면 빈도를 조절하고 현실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대화나 친밀한 순간은 공개적으로 공유하기보다 사적으로 간직하는 것이 관계의 신성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3. 자녀의 성취와 재능. 자녀의 성취와 재능에 대한 과도한 자랑은 다른 부모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완벽주의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부모들은 이러한 자랑을 들을 때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42세 학부모 박성민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소식을 올렸어요. 구체적인 등수와 점수까지 공유했죠. 그런데 그 후로 몇몇 학부모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 모임에 우리 아들을 초대하지 않더군요. 나중에 친한 학부모가 솔직히 말해주었어요. 다들 내가 우리 아이들과 비교하려는 것 같아 불편해했어. 정말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쟁적인 과시로 보였던 거죠. 자녀 자랑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문화 조성. 자녀의 성취를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를 유도합니다. 부모로서의 가치 연결.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양육 성공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다른 아이의 뛰어난 성취는 자신의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압박. 공개적인 자랑은 아이에게 지속적인 성취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공유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순위나 점수보다는 아이의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4. 다이어트와 신체 변화. 다이어트 성공이나 신체 변화에 대한 자랑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신체 이미지 문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이나 신체 변화에 대한 게시물은 시청자의 73%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신체 이미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콘텐츠는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3세 직장인 최윤서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개월간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해서 15kg을 감량했어요. 너무 뿌듯해서 SNS에 비포 앤드 애프터 사진을 올리고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지만 몇몇 친한 친구들이 연락이 뜸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친구는 갑상선 문제로 체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제 게시물이 그들에게 너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라는 메시지로 전달됐다고 하더군요. 다이어트와 신체 변화 자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 상황의 차이. 무시. 신체 변화는 유전,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지만 자랑은 종종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의지력만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압박 강화.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이미 강한데 주변인의 성공 사례는 이 압박을 더욱 직접적으로 만듭니다. 잠재적 건강 문제 촉발.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운동 방법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 변화를 공유하고 싶다면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체중이나 사이즈를 강조하기보다는 에너지 증가나 기분 개선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다와 같은 일반화된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휴가와 고가의 경험. 고급 휴양지 여행이나 비싼 경험에 대한 자랑은 사회적 거리감을 만들고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소비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고가의 경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따뜻함과 접근성 측면에서 평균 45%더 낮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이러한 자랑은 더 큰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38세 변호사 정민호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몰디브에서 수상 빌라에 머물렀던 휴가 사진을 SNS에 여러 장 올렸어요. 특히 프라이빗 풀과 샴페인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강조했죠. 그런데 귀국 후 친구들 모임에서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나중에 친한 친구가 털어놓더군요.
내가 올린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꼈어. 특히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 그랬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게시물이 나는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고가의 경험 자랑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성의 차이, 고급 여행과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랑은 계층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가치의 차이, 물질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타이밍의 문제,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사회적 위기 시기에 사치스러운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가격이나 럭셔리한 측면보다는 문화적 경험, 배움, 아름다운 풍경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과도한 게시물 수를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 자랑하고 싶은 충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성취와 행복을 나누고 싶은 욕구를 완전히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충동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들입니다. 1.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서클 활용하기.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 없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 몇 명과만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이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감사함에 초점 맞추기. 성취나 행운을 자랑하기보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이런 고급차를 샀어 보다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3. 다른 사람을 돕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자신의 성공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공유해보세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기보다 요청받았을 때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자기 성찰 일기 쓰기. SNS에 올리기 전에 개인 일기에 성취와 기쁨을 기록해보세요. 이는 경험을 처리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균형 잡힌 자기 공개 연습하기. 성공뿐만 아니라 도전, 실패, 배움의 과정도 함께 공유해보세요. 이는 더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자랑은 기술이다. 자랑은 완전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적 기술입니다. 모든 성취와 행복을 억누르고 살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공유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5가지 항목은 특히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자랑은 쉽게 반감을 사고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성공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자랑은 자신을 작게 보이게 하고 겸손은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의 성취와 행복을 나누되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결국 물질적 소유나 외적 성취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찾아지기 때문입니다.